발제자분들 말씀하신 내용을 본인 내용들 중에서 한 문장씩으로 요약을 제가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홍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문제를 적정 의료 수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보험과 시스템의 개선, 또 그리고 공급 유연화와 기술로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주환 교수님 발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결국은 공적 자원 기반의 의료 시스템을 지켜내는 것이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의 발제 형식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이 다른가 싶었는데 결국은 두 분 모두 비용에 대한 증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것을 상정하시고 출발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약 5년 내지 늦어도 그 이후에 곧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나온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연구개발 과제로 수행됐었던 김윤희 교수님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 시나리오에서 현재 준비금이 2029년에 다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 국회 예산처에서 이제 추계 세제 분석실 사회비용 추계과에서 2023년 현안 보고서에서 역시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8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차 종합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2028년도까지만 발표를 하고 아직 준비금이 그때도 28조 이상 남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으나 역시 2026년부터 단기수지 적자 전환이 되고 그 적자 폭이 매년 2배로 커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방향성은 아마 이제 연구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드린 세 자료가 가장 최근에 발표됐었던 건보 재정에 대한 연구로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동반한 추계가 아니어도 앞서 두 발제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건보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요인들이 어떤 특정 정권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혹은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의 유행 또는 다른 사회적인 무언가의 영향들 분명히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발제 내용에도 있듯이 고령화되는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또 역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인한 상황 변화가 분명히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어떤 시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을 당기거나 미룰 수 있겠죠. 그런 당기거나 미루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시점 이후에 어떤 건강보험 체계를 또 갖고 갈 것이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고 또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정한 시점 이후에 건강보장과 건강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르면은 2029년 늦어도 2030년대 중에는 아마 발생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할 제도는 이념이나 정치, 특정 직역이나 단체의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선택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또는 시작부터 시작한다면은 근 50년 동안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바뀔 제도도 역시 50년을 또 지켜오게 될 그런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도라는 것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올 특정 시점 이후에 새로운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인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오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민들의 경험과 또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석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정된 자원, 적정한 의료 수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할 유연한 제도와 기술의 이용이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그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꼭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의료비 혹은 보험료 아니면 또 세금 어떤 단어가 되든 국민이 의료비 재원이 될 지출에
얼마나 기꺼이 어느 정도까지 지출하게 할 것이냐, 기꺼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허락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건강보험이 중요한 필수 의료를 다 책임지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하지 않는 부분 매우 일부 부분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황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큰 이제 그 거부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건보의 어떤 그 8%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이 실손보험을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보험을 들어야만 실손보험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을 들면서도 실손보험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이게 왜 그럴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런 현상이 결국은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어느 정도 지금도 많은 부분의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커질수록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간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의 제도에서는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지금 민간보험, 지금 실손보험에 돈을 내는 것처럼 더 건강보험에 돈을 내고 싶게 하고 더 건강보험에 돈을 내는 것이 본인들이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동의를 받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큰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는 결국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게 배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효율적 생산과 배분 모두 기술로서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효율을 보장하는 제도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영국이 자랑하던 NHS가 지금 생산성,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 저하의 한계에 의해서 결국은 10년에 걸친 개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영국과 같은 상황은 결코 아니지만 먼저 길을 간 흔적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해서 충분히 개선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험에 맞는 제도를 고안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NHS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는 어쩌면 두 가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을 결정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권을 가질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런 책임감을 갖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이 신중하고 현실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실체적인 동의를 얻고 또 그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제대로 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나 정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 제도가 되는 그런 목표로서의 선택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선택지들은 이런 성향과 방향을 담을 수밖에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선택지들을 국민들 앞에 내놓고 그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의 건강보험 또는 다른 이름이 되더라도 의료보장의 어떤 제도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의 결과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이 시점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질적인 선택지를 만드는 작업을 결국은 이제 누군가에서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이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건강보험 연구원에 있으니까 건강보험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개발 추진단이 운영이 돼서 여러 오주환 교수님이나 홍수철 교수님 같은 어떤 실제적인 다음 세대의 의료보장 체계를 설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설계를 하시거나, 혹은 그게 어렵다면 하다못해 건강보험 연구원 차원에서라도 건보 개혁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많은 말씀